안녕하세요. 40대 가정주부예요. 항상 사연만 읽다가 이렇게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놀라운 전개가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문장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부탁드려요. 우리나라 며느리들 가운데 시집에서 고생 안 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거의 찾기 힘들 거예요. 세상이 변했다고 하는 지금도 온라인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시어머니로 인해 괴로워하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답니다. 27살에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어리고 아름다운 시절. 현재 남편과 만나서 혼인했는데요. 남편 본인은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골칫거리였어요. 저를 어찌나 모질게 괴롭히는지 참 울기도 많이 울었죠. 시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저를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물론 제가 남편에 비해 여러모로 조건이 딸렸던 건 사실이에요. 남편이 소위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하나요? 집안 자체는 평범하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좀 떨어지는 편이었는데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머리가 참 똑똑했다고 해요. 학원 한 번 안 다니고도 늘 전교 1등을 도맡아 했고요. 그 어렵다는 의대에 한 번에 합격한 후 바로 의사가 됐으니까요. 결혼 시장에서 의사라고 하면 사실 누구나 선망하는 남편감 사위감이죠. 반면 저는 평범한 여자였어요. 남편보다 2살 어렸지만 그렇다고 특출나게 예쁜 것도 아니었고요. 전문대를 나와 이름 없는 중소회사에서 격리로 일한 게 사회생활의 전부였죠. 부모님도 그냥 고향에서 작게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러니 시부모님 입장에선 제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드셨겠어요. 하지만 그나마 겉으로 크게 내색은 안 하셨는데요. 시어머니는 아예 대놓고 제게 눈총을 주셨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남편과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하룻밤 실수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어차피 저희 둘 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피임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남편이 애를 빨리 갖고 싶어 했거든요. 시부모님과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요. 빨리 자기 가정을 꾸리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시어머니도 이미 뱃속에 손주가 있다 하니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셨던 거죠. 그게 그렇게 한이 되셨나 봐요. 아이가 태어난 뒤로도 걸핏하면 그 일을 언급하면서 절 괴롭히셨어요. 넌 은혁이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돼. 은혁이 가진 거 아니었으면 넌 우리 집에 발가락 끝이나 붙일 수 있었을 것 같니? 의사 며느리는 뭐 아무나 되는 줄 아냐? 네, 다 알죠, 어머님.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이 복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막말을 쏟아낼 때마다 애써 웃어 넘기려고 했는데요. 그럼 시어머니는 보란 듯이 더욱더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곤 하셨어요. 살살 웃으면서 아주 말은 잘하는구나. 내가 좀 사고방식이 많이 깨어있는 젊은 시어머니니까 그런 거지. 의사 아들 둔 여자들 자기 아들이 만나는 애가 임신했다고 그냥 곱게 결혼시키는 줄 알아? 어떻게든 낙태시키고 헤어지게 만들지. 의사라는 것만 보고 덤벼드는 기집애들이 한둘이겠냐. 얘기 들었을 때 지우라고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미 들어선 생명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할 수 없. 너 받아준 거야. 시어머니는 뭐랄까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얘기하면 선을 넘는 게 좀 심한 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선 넘는 말에 상처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몇 번 조심스럽게 너무 심한 말은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왜 자기 나쁜 시어머니 만드냐고 난리를 치셨어요.
내가 너한테 쌍욕을 했니? 아니, 뭘 때리기라도 했니? 내가 어른으로서 네가 고쳤으면 하는 점, 서운했던 점, 얘기도 못해? 말씀해 주시는 건 좋은데요. 어머님, 자꾸 다른 여자들하고 비교하고 우리 은혁이 아니었음 결혼 안 시켰다 하시는 게 상처가 되어서요. 그게 사실인 걸 어떡하니? 막말로 네가 애 가진 거 아니었으면 의사인 우리 아들하고 결혼이 가당키나 해? 난 사실 요즘 우리 민재 병원에서 고생하는 거 볼 때마다 너 받아준 거 너무 후회된다. 우리 민재도 다른 의사들처럼 조건 다 따져 좋은 집안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진작에 개인 병원 차려서 잘 나가고 있을 텐데 너같이 없이 사는 집안 딸하고 결혼해서 매일 당직이다 뭐다 병원에서 그 고생을 하는 거 아니겠니? 너도 아들 하나 키우고 있으니까 내 마음 이해되지 않아? 생각해봐라. 내 아들이 결혼 잘못해서 그렇게 고생해 가면서 저식 부양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라고. 근데 넌 염치도 없이 오히려 날 나쁜 시어머니로 몰고 있구나. 기가 막혀 진짜. 뭘 한번 입에 올리면 시어머니는 따발총처럼 다다다 쏘아붙이며 제 말문을 막았어요. 때로는 결혼 잘못한 자기 아들이 불쌍하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죠. 그럼 며느리인 저로서는 그저 죄송하다, 잘못했다, 굽히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남편이 일이 바쁜 와중에도 가운데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준다는 거였어요. 처음에 시어머니는 동거를 요구했는데요. 남편이 자기가 신혼집 마련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냐면서 거절했고, 시어머니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것도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면서 막아줬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단단히 약이 올랐나 봐요. 남편 모르게 집안 행사다 뭐다 해서 걸핏하면 절 시가로 불러 부려먹었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그것도 남편이 알게 되자 자기가 해결하겠다 하더니만 시어머니 만나서 따로 단판을 지었더라고요. 어머니 의사 부인들이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남편이 바빠서 집에 잘 못 들어오니까 독박 육아의 살림에 거기다 병원 사모들 모임도 거의 매주 있다고요. 이 사람이 거기서 처세를 잘해야 제가 승진도 빨리 할 수 있어요. 병원도 다 정치 싸움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자꾸 부르고 그러지 마세요. 남들이 보기엔 참 무정한 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시어머니랑 그 친구분들은 저희 남편 욕을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욕먹는 아들일지언정 저에게는 100점짜리 남편이었네요. 사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틈날 때마다 집안일도 열심히 도와주고요. 아들 목욕시키는 거나 몸으로 놀아주는 건 다 본인이 직접 했거든요. 의사 부인들 모임에도 굳이 나갈 필요 없다고 했고요. 자긴 승진 그런 거에 관심 없다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서 저를 지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런 남편이 참 고맙고 예뻤네요. 그래서 모진 시집살이도 부부관계는 참 원만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큰 문제가 찾아왔어요. 글쎄, 남편이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병원을 그만뒀지 뭐예요. 몰랐는데 남편이 그 병원 원장한테 많이 미움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사람이 워낙 강직하고 꼿꼿해서 올바른 소리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병원 수익률 이런 건 상관없고 환자에게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고요. 저는 그게 참 멋있어 보였는데요. 병원장 입장선 눈에 가시였나 봐요. 몰랐는데 나중에 다른 의사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간호사들 태우고 하는 거요. 거의 그 수준으로
병원장이 남편을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남편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럼 나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그걸 왜 혼자서만 참고 있었어? 내가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겠냐고. 미안해, 여보. 근데 내가 우리 집 가장이자 당신이랑 은혁이한테 든든한 남편이자 아빠이고 싶었어. 약한 소리 하고 싶지 않았다고. 근데 이제 더는 한계인 것 같아. 병원장이 툭 하면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 걸어도 꾹 참았는데 왜 또 무슨 일이 더 있는 거야? 다 얘기해봐. 더는 감출 필요 없잖아. 그게 이번에 자기가 집도한 환자가 문제 생긴 걸 수술 보조했다고 나한테 떠넘기려 하더라고. 다른 간호사들이 양심에서 증언을 해줬기에 망정이지 하마하면 내가 뒤집었을 뻔했어. 그러고 나니까 병원장 정도 떨어져서 더는 못 해먹겠더라. 당신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만둔 건 진짜 미안해. 남편이 하마하면 의료, 사고, 가해자가 될 뻔했다는 걸 알고 나니 간담이 서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슴이 미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을 끌어안고 말했어요. 괜찮아. 나한테 얘기 안 한 건 좀 서운하긴 한데 당신도 오죽하면 그랬겠어. 병원이 뭐 거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병원 알아보면 되지. 나름 남편을 위로하겠다고 꺼낸 말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의 얼굴이 한층 더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여보, 그게 말이야. 실은 나 의사 아예 그만둘까 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의사를 왜 그만둬? 애초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도 아니었어.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하도 의대 노래를 불러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근데 참 10년 넘게 이 일하고도 이런 말하는 게 웃기지만 난 의사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남편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의사를 그만둔다는 건 생각도 못한 일이었기에 일단 남편을 설득해 보려고 했어요. 당신이 병원 정치질 때문에 지쳐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몇 달 좀 쉬면서 생각을 다시 해보면 안 해. 하루아침에 충동적으로 이런 결정 내린 거 아니야? 당신 내 성격 알잖아. 나름 몇 년에 걸쳐서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야. 나 의사 그만두려고 여보. 환자들 죽을 때마다 너무 힘들고 피냄새 맡아가며 수술하는 것도 고역이야. 당신한테 말은 안 했는데 실은 나 작년부터 우울증 때문에 심리 상담도 받고 있었어. 남편의 경악스러운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떨리는 남편의 어깨를 본 순간 마음이 다 잡혀지더라고요. 난 좋은 아내 실격이야.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 그렇게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받는 것도 모르고 그래, 그렇게 마음이 아플 정도라면 그만두는 게 맞지. 괜찮아 여보. 당신이 어떤 결정을 했든 난 당신 편이니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고맙긴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해. 앞으로는 모든 거 다 나한테 얘기해. 내가 그 정도로 의지 안 되는 여자는 아니잖아. 너무 당신 혼자 다 끌어안으려고 하지 말라고. 응.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약한 소리 하는 걸 정말 싫어하셨거든. 그래서 뭔 일이 생겨도 나 혼자 해결하는 게 버릇이 돼서 그런가 봐. 조금씩 고쳐 나가려고 해볼게. 그리고 나 병원 그만둔 거 당분간 우리 부모님한테 비밀로 하자. 알잖아, 우리 어머니 성격. 맞아. 당신이 의사 된 게 인생 최대 업적인 분인데 얼마나 충격받으시겠어. 시어머니가 얼마나 난리를 칠지 뻔했어요. 그래서 결국 시댁에도 친정에도 남편이 의사를 그만둔 건 당분간 비밀로 하기로 했죠. 그리고 남편은 한 달 정도 푹 쉬면서 몸과 마음을 재정비했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모처럼 만에 남편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니 너무 좋더라고요. 아들도 아빠가 맨날 집에 있어서 좋다면서 신나했고요. 그렇게 꿈 같은 시간을 보낸 뒤 남편은 늦게나마 새 출발을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하지만 의사로서 쭉 외길 인생을 걸어온 남편이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네요. 평범한 회사원은 이미 나이 때문에 꿈도 꿀 수 없었고요. 길이 있다면 자영업 아니면 전문직이었는데 자영업은 아무래도 겁이 났나 봐요. 제가 봐도 남편이 장사 체질은 아니었거든요. 결국 고민 끝에 남편은 공무원 7급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국가고시 중에서 제일 안정적이고 나이가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직업이니까요. 남편이 공부머리가 있기도 했고요. 남편을 응원하는 한편으론 불안하긴 했어요. 그동안 남편 월급에 의존해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수입이 뚝 끊기고 돈 나갈 일만 산더미였거든요. 생활비는 물론이고요. 아들 학원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남편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교재비 인강비 만만치 않았네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부담됐던 건 시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이었어요. 앞서 남편이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시부모님이 동네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셨는데 벌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주변에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매출은 갈수록 떨어지기만 했고요. 급기야 제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 가게 문을 닫으셨거든요. 그냥 집에서 놀기만 하셨어요. 아들이 의사라는 믿는 구석이 있으셨던 거죠. 처음 몇 달은 그래도 모아둔 돈이 있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는데요. 남편이 첫 시험에서 낙방을 하면서 문제가 커졌어요. 꼼짝없이 1년을 더 공부해야 하는데 더는 돈 나올 구멍이 없었거든요. 결국 남편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겠다 했는데요. 그런 남편을 제가 말렸어요. 당신 의사 일이 적성에 안 맞아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던 사람이야. 당신은 시험 공부에만 집중해.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당신이 뭘 어쩌려고. 난 괜찮아. 일단 의사 일하면서 돈 다시 모은 다음에 당신도 이제 앞자리가 사야 돈보다 시간이 더 없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나만 믿어. 알겠지? 남편이 더는 저와 아들 때문에 희생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돈을 벌어오기로 했죠. 어차피 아들도 초등학생이라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기도 했고요. 따로 학원도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경력 단절된 지 10년인 전업주부가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드리면 열린다고 이력서 수백 통을 쓰고 여기저기 간절하게 면접을 보러 다니니 직장이 구해지더라고요. 처녀적에 하던 일과 비슷한 격리 일이었는데요.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세 식구 먹고 살 정도는 됐어요. 문제는 시부모님께 드리던 용돈이 있죠. 고민하다 남편과 같이 시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당분간 용돈 드리는 게 힘들 것 같다고 했죠. 두 분 다 섭섭한 내색을 감추지 못했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요즘 의학이가 학원비며 과외비가 장난이 아니라서 내년부턴 꼭 다시 챙겨드릴게요. 남편이 의사 그만뒀다 소리는 못하고요. 아이 사교육비 핑계를 댔는데 뭔가 이상하긴 했는지 늘 과묵한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시더니 그게 다냐?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하자 옆에 있던 남편이 얼른 입을 열었어요. 사실 그 전부터 두 분한테 드리는 돈이 부담이 되긴 했어요. 말이 용돈이지. 사실 두 분 가게 접으시고 거의 매달
300 가까이 보내드렸잖아요. 저도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는 몸인데 그렇게 계속 드리긴 힘들죠. 그러자 시아버지가 민망한지 봐요. 킁킁 헛기침을 하면서 대답을 얼버무리더라고요. 아니 그럼 진작에 말을 하든가. 나도 집에서 놀고만 있는 게 영 심심해서 말이다. 뭐 어디 경비 일이라도 해볼까 알아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거라. 시아버지의 유한 반응에 다행이다. 안심한 것도 잠깐이었죠. 잠 잡고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시 같은 눈을 하고선 끼어들더군요. 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니? 네, 아버지랑 나랑 너 의사 만들겠다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기껏 의사 만들어줬더니 이제 와서 입을 싹 씻는 거야? 너 이러면 엄마 정말 서운하다. 또 왜 그러세요? 어머니, 요즘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의사 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한테 매달 몇백 보내주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민재, 너 결혼하고 정말 편했어. 옛날엔 착하기만 한 아들이었는데 이젠 너무 매정하다고. 어머니 뒤에서 널 조종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야? 그렇게 여자한테 빠져서 부모 홀대했다간 나중에 피눈물 흘리게 될 거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역시나 시어머니는 바로 화살을 제게 돌리셨어요. 용돈 끊는 이유가 다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너무 억울해서 입술을 앙다문 채 바닥만 보고 있었는데요. 그게 또 시어머니 눈엔 건방져 보였나 봐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제 머리채를 잡고 욕을 퍼부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넌 뭘 잘했다고 그렇게 표독스럽게 앉아만 있어? 말해봐. 네가 우리 아들 뒤에서 조종한 거지?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시아버지한테 주는 용돈이 그렇게 아까웠냐? 어머님, 제가 뒤에서 조종하기는 뭘 조종해? 시끄럽다. 내가 진작에 너 한 번 단도하려고 했어. 우리 아들 방패로 시댁인 코도 안 오고 뭔 일 생기면 쏙 빠지고 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할 수가 있어? 네가 이 집 와서 손주 낳은 것 빼곤 한 게 뭐가 있는데 그런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이 부모 용돈 주는 걸 가로막아? 그 돈이 내 돈이야? 우리 아들 돈이지 내 돈이냐고? 아니 엄밀히 따지면 내 돈이야. 우리 아들 의사 만드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어머니는 단단히 마음이 상한 것 같았어요. 제 머리채를 붙잡고 탈탈 흔들면서 계속해서 막말을 쏟아내셨죠. 보다 못한 남편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 고함을 질렀어요. 그만하세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용돈 그만 들리자 얘기 꺼낸 건 저예요. 이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니 근데 얘가 아직도 지 마누라 편을 들고 있네. 너 정말 이럴 거야? 엄마 서운하게 자꾸 이럴 거냐고? 이게 서운할 일이에요? 막말로 어머니가 저 공부할 때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요? 늘 가게일 바쁘다는 핑계로 전 신경도 안 썼잖아요. 남들처럼 뭐 삼시세끼 밥을 해줬어요. 아플 때 약을 한번 사다 줘봤어요. 어릴 때 계모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무심하셨잖아요. 제가 의사 된 것도 오롯이 제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학교도 다 제 이름으로 빚내서 다녔는데 남편은 제법 쌓인 게 많아 보였어요.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남편의 말에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왜 부모님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지 말이죠. 시부모님 두 분 다 장사로 먹고 사는 게 바빠 남편을 잘 돌보지 못한 것 같더군요. 경제적인 지원도 거의 안 해줬고 말이죠. 저 의사 되고부터 지금까지 고생한 걸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의사, 아내라고 하는 이유로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것도 싫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함부로 굴지 마세요.
안 그럼 저 다신 어머니 얼굴 안 볼지도 몰라요. 급기야 남편은 연단까지 비슷한 선언까지 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어지간히도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바닥에 주저앉아선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쥐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나 있는 아들놈이 계집애한테 푹 빠져선지 엄마도 막 대하는 내가 못 살아. 혼자 의사 된 줄 알지 아주 배은망덕한 놈. 어머니 진정 좀 하세요. 옆에서 아무리 달래봐도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남편도 화가 났는지 그냥 집에 가자 하더군요. 결국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시부모님은 단단히 마음이 상하셨고요. 남편도 남편대로 속이 편하지 않아 보였고요. 그렇게 한 석 달쯤 지났을까요? 웬일로 시어머니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아 안부 인사를 드린 것도 잠시 따로 제게 전화할 속셈이 있으시더군요. 그건 그렇고 너 돈 좀 있니? 내 돈이요? 그래, 이번 주에 친구들하고 단풍 관광 가기로 했는데 뭐 그런 것도 다 돈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안 간다고 했더니 의사집이 용돈도 안 주냐고 다들 한 소리씩 해대서 거기다 대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고 아이 참 내 속이 아니구나.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돈 50 정도는 보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솔직히 제 빤한 월급에 돈 50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즈음에 시아버지가 경비로 취업을 하기도 해서 슬쩍 힘들다는 걸 돌려 말해봤죠. 아버님한테 말씀해 보셨어요? 아버님도 요즘 일하고 계시잖아요. 경비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니 그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요즘 주변에서 얼마나 민재 욕하는 줄 알아?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경비를 시킨다고. 그게 말이죠. 그 어머님. 저는 남편이 의사 그만뒀다는 걸 말하려다 간신히 참았어요. 이 사실을 알면 시어머니 성격상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럼 남편 공부에도 방해가 될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속상하신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일단 돈은 붙여드릴 테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에게 바로 돈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게 실수였던 걸까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자꾸만 제게 연락해 난저다 시어머니는 돈을 요구하셨어요. 큰 단위는 아니고 많아봐야 20에서 50이었지만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 적은 월급으로는 저희 세 식구 먹고 살기도 빠듯했고 결국 나중엔 저도 힘들다고 거절했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선 그게 어지간히도 속상하셨던 걸까요? 하루는 술을 먹고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지 뭐예요. 어이, 너 집에 있지? 있는 거 다 아니까 나와봐. 어머님이 이 시간에 어떤 일이세요? 뭐 어떤 일? 몰라서 물어. 네가 돈 달라는 내 전화 자꾸 무시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이 괘씸한 년아. 어머님 술 드셨어요? 일단 진정하시고.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이 다 내 구멍으로만 들어가고 있는데 어찌년 내 돈 내놔.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 애미인 내가 좀 쓰겠다는데 네가 뭔데 그걸 막아? 시어머니는 또다시 제 머리채를 잡고 고래고래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노인이 어찌나 힘이 센지 저는 꼼짝도 할 수 없었죠. 다행히 저녁 시간대라 남편도 학원 끝나고 집에서 공부 중이었거든요. 닭기 소리에 나와봤다가 저희 꼴을 보곤 사색이 돼서 달려나왔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쳤어요? 아이고, 우리 의사 아들 얼굴 보기 참 힘드네. 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오늘은 어머님 교육 좀 해야겠어. 주제도 모르고 의사하고 결혼해 놓은 신미한테 말이야. 시어머니는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나 봐요.
제 머리채를 잡고 안아주는 시어머니를 뒤로 밀어버리곤 버럭 고함을 지르더군요.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잘난 의사, 아들, 이제 더는 없으니까. 저 병원 그만뒀어요. 지금 이 사람 혼자서 가장 노릇하고 있다고요. 시어머니는 취한 와중에도 용케 남편의 말을 알아들었나 봐요. 두 눈이 휘둥그레져선 입을 떡 벌리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병원을 그만두다니. 그 말 그대로예요. 벌써 1년도 넘었어요. 죄송한 마음에 그동안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사람 괴롭히는 거 더는 참을 수가 없네요. 저 이제 의사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백수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만 좀 괴롭히세요. 돈도 정말 없어서 못 드리는 거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해. 의사를 왜 그만둬? 너 미쳤니? 되먹지도 않은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내 가슴에 못을 박더니만 이젠 의사를 그만뒀다고. 네가 그러거든. 내 아들이야. 이 괘씸한 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당장 다시 병원 들어가. 잘못했다고 빌어서라도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라고. 역시나 시어머니는 남편이 의사를 그만둔 걸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라며 억지를 쓰셨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완전히 질려버렸나 봐요. 시어머니를 억지로 현관 밖으로 몰아내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면서 문을 쾅 닫아버렸죠. 다음 날 역시나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도대체 자기 아들이 병원을 왜 그만둔 거냐면서 설명을 요구하더군요. 결국 저는 퇴근 후 따로 시어머니를 카페에서 만났고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네요. 남편이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는 것까지도 망설이다 말씀드렸죠. 내심 시어머니가 남편을 이해해 주길 바랐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남편이 병원 그만둔 것만 괘씸해했어요.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의사 된다고 학생 때부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만둔다는 게 말이 되니?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자기 입맛에만 맞는 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걔는 철이 든 척 어른인 척 혼자 다 하더니만 어쩜 그렇게 애새끼같이 그러냐. 어머님, 그 이가 정말로 힘들었나 봐요. 아시잖아요. 그 사람. 어지간히 힘든 거 아니면 힘들다 말도 안 하는 거. 근데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나름 남편을 변호한답시고 나섰는데요. 시어머니는 그게 또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바로 눈을 새빨갛게 뜨고는 절 노려보시더군요. 아니, 넌 그걸 말이라고 해? 그래서 걔가 병원 그만두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말렸어야지. 대체 옆에서 뭘 한 거야? 여자 하나 잘못 들리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네가 우리 아들 앞길 망친 거야 알아? 당장 민재 설득해서 다시 의사가운 입혀. 알겠니? 안 그럼 내가 너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면서 먼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수시로 제게 연락해 남편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생떼를 쓰셨어요. 남편은 이제 무서운지 따로 연락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용돈 요구도 계속됐거든요. 빙판길에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친구 생일이다. 어찌나 이유도 각양각색인지. 하지만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말씀드렸어요. 이제 사정 다 아시지 않냐고. 제 벌이로 너무 빠듯해서 더는 용돈 못 들린다고요. 그러자 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그 뒤로는 제 연락도 받지 않으시더군요. 마음은 불편했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네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5월 어버이날이 다가오면서 먼저 다시 연락을 드려야 하나 고민이 되더군요. 다행히 시아버지에게 먼저 연락이 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서먹하게 지낼 순 없지 않냐고.
다 같이 모여 밥이나 함께 먹자고 하시더군요. 좋아요, 아버님. 식당은 제가 알아보고 예약할게요. 어머님 아직 화 많이 나셨나요? 아이 그렇지 뭐. 그 사람 성격 너도 알지 않니?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이번 주말에 만나서 어머님하고 잘 풀어볼게요. 그래, 네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야지. 잘 생각했다. 시아버지와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도 얘기했어요. 그래도 부모님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지 않냐고요. 곧 어버이날이잖아. 그래도 최소한의 자식 도리는 해야지. 어머님, 아버님 식사 대접은 해드리자. 응. 아 글쎄 만나면 또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소리만 할 텐데. 그것도 당신 공시 붙고 나면 더는 아무 말 못 하실 거야. 오죽 속상하면 그러시겠어요.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간신히 남편을 설득해서 주말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원래는 비싼 한식집에서 접대를 하곤 했는데 이젠 그렇게까진 힘들어서요. 그냥 저렴하지만 깔끔한 고깃집으로 예약을 했죠. 따로 용돈은 아예 엄두도 못 냈고요. 그러니 또시 어머니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부모님 특히 어머님이 많이 실망하실 것 같아서 말이죠. 또 저를 달달 볶지 않으실지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였어요. 왜 그렇게 걱정해? 이제 우리 사정 부모님도 다 아시는데 아이 설마 예전처럼 해주길 바라실까? 그냥 얼굴 보고 밥만 먹고 오자. 그래도 될까? 아버님은 몰라도 어머님은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용돈이라도 좀 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아이 됐어. 서운이도 뭐 어쩌겠어? 우리 사정이 지금 여의치가 않은데 그리고 어머니 그동안 당신한테 연락해서 계속 돈 조금씩 받아갔다면서 본인도 양심이 있으면 어버이날이라고 또 돈 달란 소린 못하겠지. 혹시라도 또 돈 얘기 꺼내시면 내가 뭐라고 할게. 걱정하지 마. 알겠어. 근데 그렇다고 당신 또 어머님이랑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돼. 애초에 이렇게 나를 잡은 것도 당신이 예전처럼 다시 어머님이랑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거라고. 그렇게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서 마침내 시부모님과 식사하기로 한 날이 됐어요. 혹시라도 또 날선 말들이 오갈까봐 아들은 친정 부모님에게 부탁하고요. 저하고 남편만 참석하기로 했죠. 그런데 막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의 백부님에게서 온 전화였는데 남편이 뭔가 부탁한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전화를 끊더니만 잠깐 큰 집에 들러야겠다 하더군요. 뭐? 지금 식당 예약 시간 곧인데 그냥 나중에 따로 만나면 안 돼? 아, 급한 일이라서 그래. 당신 먼저 아버지 어머니 만나서 밥 먹고 있어. 금방 갈 테니까.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 사라져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식당으로 가서 어머님, 아버님을 만났죠. 그 사람이 일이 좀 생겼다고 해서요. 저희 먼저 먹고 있으래요. 금방 올 거예요. 아니 약속을 해놓고 그게 뭐야? 의사 그만두고 하여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시어머니는 잠깐 투덜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음식도 입에 맞으셨는지 크게 뭐라고 하지 않으시더군요. 하지만 역시나 돈 얘기는 빼놓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버이날인데 설마 이게 끝은 아니지. 뭐 따로 준비한 봉투는 없어? 아니, 이 사람이 왜 그래? 애들 형편 뻔히 알잖아. 다행히 이번엔 시아버지가 나서서 제지를 해줬는데요. 시어머니가 고기를 안주 삼아 술을 좀 드시더니 만취하셨나요? 볼 꺼진 얼굴로 언성을 높이더군요.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왔다. 이거야? 정말 하나뿐인 아들놈은 기껏 힘들게 의사 만들어 놨더니 말도 없이 병원 그만둬버리고 며느리라고 있는 건 용돈 주는 걸로 생색내고 걸핏하면 못 주겠다고 협박이나 하고
어머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번에 돈 더는 못 들린다고 한 건 저희 형편이 워낙 빠듯해서 됐어. 어디서 또 되도 않는 변명질이야. 아주 사람들 있을 때만 착한 척하면서 날 나쁜 시어머니 만들려고 하지? 둘이 있을 때 아주 날 우습게 여기면서 말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며느리라고. 시어머니는 억지 눈물을 쥐어 짜내면서 신세 한탄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도 민망해 하셨고요.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도 저희를 쳐다보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서 황급히 가방을 열었어요. 혹시 몰라서 돈 봉투를 준비해 오긴 했거든요. 어머님, 이거 제가 따로 준비한 돈이에요. 그래도 이런 날인데 너무 죄송해서. 그러자 시아버지가 바로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너 돌려줘. 사람도 그냥 민재병원 그만둔 거 속상해서 그러는 거야. 너희 사정 뻔히 아는데 됐으니까 너도. 제가 미처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도끼 눈을 뜨면서 고함을 지르더군요. 아니, 이게 오늘 같은 날까지 용돈을 안 받으면 언제 받아요? 내가 우리 민재 의사 만든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날이라도 보상을 받아야죠. 뭐 어버이날이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그리고 참 민망하게도 그 자리에서 바로 봉투를 열어 돈을 세어 보시더군요. 5만 원짜리 2장은 좀 그래서 10,000원짜리 10장으로 준비해 넣었는데요. 돈을 세어본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굳더니 이내 저를 보면서 헛한숨을 치시더군요. 이게 뭐야? 고작 10만 원? 봉투 바뀐 거 아니니? 이게 맞아? 맞아요. 어머님, 많이 못 나와서 죄송해요. 요즘 저 일하는 회사도 사정이 어려워서 연봉도 동결이라. 그럼 아예 주질 말든가. 봉투까지 내밀면서 사람 기대하게 해놓고 고작 10만 원을 넣어? 너 지금 놀리냐? 어머님 놀리는 게 아니라. 저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어요. 흥분한 시어머니가 그대로 달려와 제 뺨을 때리고 또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너 2년 밖으로 나와봐. 오늘 아주 결판을 내자. 어머님 왜 이러세요? 진정 좀 하세요.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이 괘씸한 년이 어디서 돈으로 시어머니를 놀려? 내가 자꾸 돈돈 하니까 우스워 보여? 이거 껌값 던져줘도 좋아할 줄 알았냐고? 어찌나 힘이 센지 눈앞이 핑 돌면서 별까지 보이더라고요. 이대로 죽을지도 모르겠다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저와 시어머니 사이로 누군가 끼어들더니만 그대로 시어머니를 휙 떠밀어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누군가 했더니만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식대했더니만 그를 못 참고 또 이 사람을 괴롭혀요.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머리채를 잡아요? 이게 벌써 몇 번째야? 남편은 다른 사람이 아닐까 싶을 만큼 잔뜩 화가 나 있었어요. 놀란 시어머니는 어버버하던 것도 잠시 이내 두 눈을 치켜뜨며 또 억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아이고, 동네 사람들아,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하는 꼴 좀 봐. 민재, 너 정말 이럴 거냐? 상황 파악도 못하고 내 엄마를 이렇게 떠밀어? 내가 널 배 아파 낳아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어쩜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이렇게 폐륜을 저질러? 폐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 날 언제 배 아파 낳았어? 개소리 하지 마. 언제까지 내 친모인 척 할 거냐고? 남편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물론이고 시부모님도 다 얼어버리더군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친모인 척 한다니. 지금 어머님한테 한 소리야?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 이 더러운 여자를. 남편이 워낙 순한 편이라 어지간해선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분노의 끝을 보이더라고요. 어머님을 걸레라고까지 했는지 계속 씩씩거리더군요. 그러자 그때까지 잠 잡고 있던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민재, 너 그만하지 못해?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모르겠다만 더러운 여자라니 그래. 이 사람이 너 낳아준 친모가 아닌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나이만 부모냐? 그동안 너 고생고생해서 키워준 건 왜 생각을 못해?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정말 남편의 생모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생모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생모는 태어나자마자 죽었고요. 시아버지는 당시 바람 피우고 있던 내연녀와 바로 결혼을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시어머니였던 거죠. 그리고 남편에겐 그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고 지금까지 비밀로 해왔던 거더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도 남편은 눈도 깜짝 안 했고요. 오히려 더 기가 막힌 얘기들을 쏟아내더군요. 아버지는 늘 그랬죠. 늘 그렇게 어머니 아니 이 여자 편만 들었어요. 하지만 입이 삐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언제 이 여자가 절 고생고생해서 키웠어요? 아버진 몰랐겠지만 전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여자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이 여자가 아버지 있을 땐 천사처럼 잘해줘도 둘만 있으면 저한테 그렇게 성질을 냈거든요. 조금만 실수해도 바로 손이 올라오고 말이죠. 전 그게 다 제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착한 아들이 되려고 정말 죽어라 노력했죠. 늘 학교 시험은 100점을 맞으려고 했고요. 이 여자가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 다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여자는 여전히 제게 냉랭했어요. 비가 와도 우산 한 번 갖고 온 적이 없었고요. 배고프다고 해도 자기 손으로 밥 한 번 차려준 적이 없었죠. 오히려 많이 먹으면 눈치를 줬어요. 그러다 이 여자가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알아요? 제가 의대에 들어가면서부터예요. 의사가 되고 나서야 나를 아들 취급해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의사 그만두는 게 더 겁이 났던 거예요. 몰랐는데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학대에 가까운 심한 대우를 받으며 자랐더라고요. 제가 다 가슴이 미어질 정도였는데 여전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편만 들더군요. 아이 그렇다고 뭐 이 사람이 널 정말 개처럼 막 대어? 그것도 아니잖아. 이 사람 자식이 우는 소리 작작해라. 제발 했으니 이 사람은 엄연히 내 엄마야. 버릇장 머리 없이 굴지 말라고. 여보, 그만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민재 서운하지 않게 더 잘했어야 하는데. 시어머니도 자기만 피해자인 양 울면서 착한 척을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그 모습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가소롭다는 듯이 헛한숨을 쳤어요. 뭔가 상황을 순식간에 역전시킬 반전의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도 계속 당신 편을 들지 궁금하네. 한번 두고 보자고. 민재,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당신이 계모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 줄 알아? 오늘 큰아버지를 만나고 왔거든. 큰아버지가 다 말해주더라고. 근데 애초에 큰아버지가 날 왜 불렀는 줄 알아? 다 봤대. 당신이 길거리에서 다른 남자랑 팔짱 끼고 걸어가는 걸. 그래서 내가 큰아버지랑 같이 며칠 당신 뒤를 좀 밟았어.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파리하게 질렸어요. 그건 시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두 사람에게 두툼한 봉투를 내밀더군요. 시아버지가 받아들어 허겁지겁 열어보니 그 안에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진한 스킨십을 나누고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당신, 이게 다 뭐야? 금 나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던 거야? 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친구인데. 나 억울해요.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여기 이렇게 버젓이 증거가 있는데 당신은 친구랑 이렇게 진하게 입을 맞춰? 응?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됐어요. 시아버지가 흥분해서 시어머니를 추궁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는 걸 시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룻밤 실수였어요. 근데 이 남자가 자꾸 그걸로 협박하면서 자기 계속 만나달라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자 잠자코 지켜보던 남편이 또다시 끼어들었어요. 어디서 개수작이야? 당신이 다른 놈이랑 붙어먹은 거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하고 결혼할 땐 온갖 순진한 척 다 했겠지만 사실 당신은 다른 남자한테 몸 팔던 여자였으면서 우리 아버지 만나기 전에 술집 안마였었지. 결혼하고도 그 버릇 못 버려서 계속 남자를 갈아치웠고 말이야. 아니야. 민재 너 아무리 내가 싫어도 그렇지. 어쩜 그렇게 무서운 모함. 이것도 다 증거가 있는데 보여줘?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계속해서 언성을 높이더군요. 더 열받는 건 뭔 줄 알아? 당신이 우리 와이프한테 뜯어간 돈을 그 남자랑 놀아먹는데 썼다는 거야. 당신은 양심도 없어. 어떻게 이 사람한테 돈을 뜯어내서 바람을 피울 생각을 해? 당신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민재야, 내가 다 잘못했다. 응. 내가 그래. 그 어릴 때 너한테 섭섭하게 군 건 인정한다. 그지만 나도 젊어서 시집와서 갑자기 덜컥 애엄마가 되니까 두려운 게 많아서 그랬어. 부모는 사람이 아니니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뒤로 나는 나름 너한테 잘하려고 했었어. 그게 네가 의사가 됐기 때문에 절대 아니야. 제발 엄마 진심을 알아주렴. 엄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늘부로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다신 나한테도 내 집사람한테도 연락하지 마. 알겠어? 남편은 울고불고 비는 시어머니를 그대로 외면했어요. 그리고는 그때까지도 얼떨떨하게 서 있던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죠. 뒤에서 시부모님이 소리 높여 남편을 불렀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네요. 그 뒤로 시댁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결국 이혼했는데 남편은 무정한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시아버지와도 절연을 선언했어요. 어릴 때 당한 상처가 너무 컸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이해하기에 저도 같이 일절 연락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친척들 통해서 어찌 지내는지 간간히 전해 듣고는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저희 부부 관계는 아주 원만하게 이어지고 있답니다. 남편은 요즘 7급 공무원 시험을 통과해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중이에요. 저는 가정에 머물면서 아이 교육과 집안일을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까 생각도 했었지만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자녀에게 어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지를요. 그래서 아들이 어른이 되는 그날까지는 집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 역시 이 결정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홀로 남게 된 시아버지는 여전히 경비 업무를 하시면서 겨우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분은 완벽하게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바람을 피웠던 남자한테도 결국 버림받았고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지 못하자 또다시 남자들을 속이려 시도했다가 사기 혐의로 고발당해 현재는 수감 중이래요. 처음 그 소식을 접했을 때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보여준 그분의 행실을 떠올려 보니 어쩌면 예상 가능한 결말이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려주셔서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